안녕하세요. 잔잔한 경제 뉴스의 잔입니다. 8월 28일 2020년 금요일 8월 넷째 주 마지막 주 원유 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후원 부탁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후원 정보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의 키포인트는 WTI 천연가스, 가솔린 가격 변동과 추세, 원유 가격 하락과 상승 요인, 원유 관련 주요 지표, 산유국 채권 발행, UAE와 바레인, 실업 뉴스, 경제 뉴스, 결론입니다. WTI 오일 차트입니다. 이번 주는 여기 보시면 가격이 47불 75센트에서 42불 50센트까지 가격이 거래되었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가격이 상승했다 하향을 합니다. 그리고 재고 발표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소폭 반등을 하죠. 그리고 보합세를 유지하고 결국 장을 마감했습니다. 저번 주에 비해서 가격 변동이 하락을 했지만 그다지 하락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허리케인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가격이 약간 상승을 했지만, 허리케인의 피해와 그리고 워낙 재고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그 실망감으로 인해서 가격이 변동폭이 좁아졌습니다. WTI 한 달 차트입니다. 현재 8월달 보시면 가격이 40불대 약간 좀 떨어지긴 했지만 40대 가격에 유지가 되고, 그리고 꾸준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40일 그리고 43에 안착을 하죠. 8월 한 달로 보면 변동성이 위쪽으로 몰려서 가격이 43에서 41 그 사이로 움직였습니다. 7월 달과 비교해서 8월 달은 WTI 가격이 적게는 3불, 많게는 3불, 적게는 1불 50 정도의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 이번 주는 지난주에 비해서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천연가스도 허리케인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약간 가격이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다. 원유와는 다르게 상승폭이 크게 올라갔죠. 그리고 보합제를 유지하면서 장을 약간 마감했습니다. 천연가스 한 달 차트입니다. 한 달 차트를 보시면 1불 75 정도 26년 5년 최저의 가격을 유지하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약 2불 75센트 정도에 거래됐다가 2불 70 정도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꾸준히 상승하다 가격이 보합을 유지하고 조금씩 상승을 하다 하락할 때 또 상승을 하고,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방이 있지만 보합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천연가스가 원유에 비해서 변동성이 많더라 하더라도 WTI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하방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상방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듯한 상황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실물 경제와 따로 노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편하실 겁니다. 가격은 1불 75에서 2불 75입니다. 평방미터당. 결국은 1달러 이상이 오른 거죠.
대단한 그 변동성입니다. 예, 가솔린입니다. 현재 가솔린, 디젤, 제트유 이 세 가지 그 상품이 원유 수요에 정유 제품 수요에 가장 큰 중요한 요소인데, 현재 가솔린에 같은 경우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정유 회사가 멕시코만에 많이 있죠. 그 멕시코만에 두 개 태풍이 오기 때문에 미리 가격이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고 서서히 하락을 하죠. 태풍 허리케인의 영향이 점점 약해지면서, 그러다 약간의 반등을 하고 장을 마칩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가격이 하락이 됐고요. 한 달 차트로 보시면 8월 달 같은 경우는 이게 도매 가격이죠. 도매 가격인데 약 1불 2센트, 20센트 퍼 갤론당 거래됐다가 꾸준히 상승을 좀 하고 그러다 다시 하락을 합니다. 결국은 한 달 전과 비교해서 가격이 약 많게는 15센트, 적게는 약 10센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또 보시면 재고 발표가 감소를 했는데도 가솔린의 경우는 가격을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예, 이번 자료는 WTI 가격 변동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장이 굉장히 7월, 8월까지 굉장히 지루하기 때문에 우선은 기존에 있던 그 주간 차트나 일일 차트나 한 달 차트보다도 약간 조금 멀리 보는 그런 내용을 좀 다루겠습니다. 현재 여기 WTI 가격 변동은 바 차트로 만들어 놓은 건데 퍼센테이지 단위입니다. 위로 상승 하락한 거고, 오일 크래시가 본격화된 2014년 같은 경우는 7, 8월 달에 가격이 정점을 찍고 하락을 시작했죠. 근데 현재 보시면 2020년과 비교했을 때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하락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하락폭이 이 정도가 좀 작죠.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당시에는 원유가 140불이었습니다. 배럴당. 근데 2020년에는 약 60달러 정도의 유지가 됐죠. 배럴당. 근데 퍼센티지가 140불일 때는 뭐 가격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이 하락을 하지만,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이게 가격 대비 가격이 크기 때문에 하락폭도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재고량이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익숙하지가 않아서 재고량이나 수요 양에 비해서 현저의 상황이 더 나쁩니다. 현재 재고가 감소를 하고 있지만 5년 평균치에 비해서 15% 이상 많은 상태에서 현재 이 정도의 조정을 받았다는 것은 약간 조금 뭐라고 말까, 약간 조금 조정이 덜 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된다고 해도 2014년, 2015년 하락을 겪고 2016년에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결국은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고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한 거죠. 이 와중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정치적으로 유가 변동에 많은 지장이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연도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2020년과 2010년이죠. 이 가격을 보시면 80불, 90불, 100불까지 가다가 가격이 높을 때는, 평균으로 보실 때는 높을 때는 하여튼 100불, 110불 정도의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2015년 34불 55센트, 2014년 110불 정도로 보시면 거의 3분의 1 이상
급감을 한 거죠. 그리고 반등을 했지만 폭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뭐 최고점과 최저점을 비교한 게 아니라 평균으로 잡고 하는 거니까 약간 수치는 작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면 2020년 같은 경우는 2019년에 비해서 가격이 상승을 했죠. 2018년은 60불, 그리고 46불에 장을 열고 2019년에는, 그리고 2020년에는 61불 정도의 장을 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가격이 하락을 하죠. 2019년 같은 경우는 뭐 연초나 연말이나 비슷한 가격으로 장을 마감했지만 2020년은 현재까지는 42불, 43불의 가격이 하락됐기 때문에 61불 17전에 비해서 29.72%, 약 30% 빠졌지만 현재 수요량이 재고량에 비해서 턱없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유가를 경험해 본, 오일 쇼크를 경험해 본 그 나라들은 또 그에 따라서 원유 가격이 상승할수록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경제가 위축됩니다. 그러면 그게 또 원유 가격 하락으로 이루어지겠죠. 예, 이번엔 원유와 채권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지금 저번 주 영상에서는 쿠웨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영상에는 그거에 이어서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계속되는 산유국들의 재정 고갈,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이게 8월 24일 이번 주 월요일 날 50억 불 정도의 채권을 세 종류로 발행을 했습니다. 20억 불은 3년짜리 채권, 수익률은 미 국채 기준보다 65 베이직 포인트, 그러니까 0.65%가 높다는 거죠. 그리고 15억 불짜리는 10년 만기 약 105 베이직 포인트, 1.05%가 높고, 15억 불짜리는 10억, 또 다른 15억 불은 50년짜리 채권으로 발행했는데 요건 수익률이 2.7%입니다. 현재 UA는 4월에 70억 불, 그 다음 달에 30억 불, 그리고 이번에 50억 불, 8월 말이죠. 그러면 도합 150억 불을 발행했습니다. 결국은 거의 매달 발행한다고 보시면 되죠. 현재 4월, 5월, 6월, 7월, 8월 5개월 동안 한 달에 30억 불 정도 발행을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더더욱 놀라운 거는 기존에 이번에 발행된 채권은 채권 기존 이니셜 그 애초에 그 제시했던 가격보다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총 부채가 2019년 기준으로 약 29억 4억 불이 증가했고요. 현재 이 50억 불을 포함하지 않고 7월 말로 따지면 320억 불로 증가됐습니다. 빌리언이 빠졌네요. 그리고 발행 같은 경우는 달러 표시로 또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약 5억 불 정도 최소 발행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벤치마크 사이즈로 한다니까. 근데 바레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놀랍습니다. UAE 같은 경우는 바레인에 비해서 큰 나라입니다. 이런 바레인 같이 소왕국이 50억 불을 발행한다는 것은 UAE에 비해서 거의 엇비슷하게 발행한다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일반 채권과 이슬람 채권인 수쿡을 코나브를 발행합니다. 포션을 두고 발행하는 거겠죠. 또 바레인 또한 5월 달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발행을 합니다. 약 3개월 만에 발행을 하죠. 약 20억 불 10년 만기 채권과 4.5년 이슬람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유가는 하락을 했지만 워낙 유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계속 산유국들은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치 10억 불 2023년에 2030년에 만기가 됩니다. 결국은 미국의 QE로 인해서 경쟁력 있는 산업이나 국가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같이 죽어가는 상태로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조금 그래픽으로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바레인 같은 경우는 바레인의 재정 적자죠. 이게 4년 동안입니다. 근데 6년치 자료가 있죠. 4년으로 비교했을 때 유가가 회복한 뒤에를 지금 따지는 겁니다. 저유가, 그 다음에 회복, 그런 상태인데 이게 4년 만에 원유가 정상으로 어느 정도 가격을 회복했는데도 재정이 이렇게 적자입니다. GDP에 비해서 약 14.13% 적자입니다. 그리고 약간 줄고, 하지만 이번에 4월달 정점을 치고 그 뒤로 약 4개월, 5개월 정도 계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16, 7%죠. 이런 소왕국도 무분별한 재정 적자로 인해서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 자본주의 국가도 아닌 이런 애매한 정치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산유국들이 발빠르게 국제 유가, 국제 정세에 제대로 적응을 못하는 게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복된 게 없죠. 예, 그러면 왜 이런 것이 가능한가?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매년 15%, 13% 적자를 보면 결과적으로 최소 8년 안에 GDP가 거의 빚이 2배로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올 수 있는지 보시면 현재 이게 바레인의 채권 수익률입니다. 연초에는 3월달, 3월 초순까지 잡으시면 약 4%, 3%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자가격리가 급증되고 그리고 국제 노선이 취소되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스카이라켓으로 치솟죠. 그래서 약 10% 정도, 9% 돌파, 10% 정도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일드가 이제 수익률이 높은 거죠. 채권 가격이 이제 하락이 된 거죠. 위기를 이겼으니까. 그러다가 원유 감산과 여러 가지 안정책이 있고 QE 그리고 오펙 플러스 그 감산으로 인해서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수익률은 하락을 합니다. 그러다 다시 좀 오르고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러다가 5%로 다시 안착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에 비해서 그 연초에 비해서 적게는 1%, 많게는 2% 정도 수익률이 증가했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저금리, 넘치는 유동성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률을 찾아 돈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마이너스 인생을 부채로 계속 막아놓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원유 가격 하락과 상승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유 가격 하락 요인은 지난주에 비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7, 8월 들어서 7월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지루한 장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산유국과 소비국의 투자 축소, 그리고 중국과 인도 구매 감소,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경기도 안 좋고 남아놓는 거는 원유인데 팔 때는 마땅히 없고 팔아도 가격을 쳐야 되고, 그리고 소비국들도 좋은 기회에 저렴하게 비축량을 준비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한도가 있죠.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또 구입을 중단하고 가격을 더 싸게 만들어서 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예, 현재 미국이 재고만 5억 800만 배럴 있습니다. 이는 5년 평균 수치보다 약 15%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미국 경기가 원유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미국의 경제가 제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실업률도 높아지고 연체율도 그에 따라서 높아지고 덩달아.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약 4개월 동안 주었던 그 600불 추가 수당이 한 달 정도, 한 달 전에 종료가 됐죠. 그 뒤에 후속책이 미미합니다. 그리고 또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고요. 그로 인해서 정치적인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신뢰성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또 산유국들의 심각한 재정 적자는 아까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거, 그리고 전 비디오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들이 계속 감산을 할 수 있는지, 감산을 하면 얼마나 더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돈줄이 끊기면, 죄송합니다. 끊기면 감산이 본격적으로 해체가 되지 않을까, 본격적으로 깨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원유 가격 상승 요인은 뭐 별거 없습니다. 두 개의 허리케인이 멕시코만을 관통. 그래서 해상, 유전 시설, 휴무, 철수, 그리고 또 주요 그 멕시코만에 있는 정유소들이 생산을 중단하고 차질을 빚었겠죠. 그래서 반짝 상승을 했지만 대세를 바꾸는 데는 터덕없이 부족했습니다. 허리케인 시즌은 약 6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약 2달 만에 이제 원유 가격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줬는데, 그거는 1불, 2불 정도의 미미한 가격 변동을 주었습니다. 또 원유 업체 생산 차질, 해상 시추선 생산 중단, 그리고 원유 재고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원유 재고가 약 470만 배럴 하락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아마 멕시코만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겠죠. 그리고 가솔린은 약 460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현재 봤을 때 가솔린, 디젤,
다음에 뭐 ZU, 이게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한 70% 차지하고 있고, 근데 가솔린이 회복을 했고, 뭐 예년 수준에 비해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460만 배럴이 감소했고, 뭐 디스테일 퓨얼 같은 경우는 디젤과 ZU 그리고 기타를 다 합쳐서 지금 말하는 건데 약 510만 배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초창기에는 디젤이 어느 정도 수요가 유지됐기 때문에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 현재는 가솔린이 견인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젤, ZU. ZU 같은 경우는 승객 숫자만 약 70% 전년에 비해서 감소했기 때문에 아직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마진율로 따지면 ZU가 제일 높은데, 정유사 입장에서 보면 현재는 그게 안 되니까 가솔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활동 중인 리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미국은 변화 없습니다. 하지만 전년치에 비해서 650이 감소됐고요. 캐나다는 7월 이후, 죄송합니다. 7월 이후 계속 상승을 하다가 상승폭이 줄고 하락을 했습니다. 두 개 마이너스. 다시 말해서 캐나다도 이제 약간 급격히 하락했다, 이제 다시 반등을 하다 이제 계속 이렇게 보합 쪽으로 가는 쪽이죠. 그리고 약 96개가 작년에 비해서 감소했고, 세계 시장에서 보면 전주에 비해서 또 38개가 감소를 했고요. 현재는 743개가 조업 중입니다. 예, 이번엔 실업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신청자 수 차트입니다. 현재 보시면 전주에 비해서 소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전전주에 비해서는 약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주 전에는 2주와 비교해서 상승, 전주와 비교해서 약간 하락. 그리고 최고점은 약 700만 명. 근데 현재 이렇게 감소를 꾸준히 하고 있지만 월 연초에 비해서 약 뭐 20만 명이라고 치면 지금 100만 명이잖아요. 다섯 배가 증가했죠.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추가 실업수당 지금 어떻게 지금 주별로 승인을 받고 있는지, 뭐 엑스트라 300불, 400불 확실하지도 않죠. 주정부, 연방정부가 합쳐서 어디에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경우, 매사추세츠 같은 경우에 사시면 300불, 400불 도움이 되긴 하지만 물가가 너무 살인적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리고 오퍼링을 아예 대놓고 안 한다는 주는 사우스 다코다, 물론 사람 별로 없지만 재정 건전성이 높은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뭐 펜실베니아, 뉴욕, 뉴저지, 델라웨어, 승인 받은 주는 펜실베니아, 메릴랜드고, 델라웨어는 어플라이 했고요. 뉴저지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통일되게 어떤 뚜렷한 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혼란이죠, 혼란.
예, 실업 뉴스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경제 주요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티뉴잉 클레임을 한 사람들은 최소 2주 동안 신청한 사람들이죠. 근데 2주 동안 신청한 사람들이 약 22만 3천 명 감소해서 현재는 1,450만 명 계속 신청을 하고 있고요. 이 자료는 한 주가 늦습니다. 8월 15일자 자료고요. 또한 뉴저지와 플로리다에서 약 11,000명이 증가해서 탑 1, 2를 유지했고, 그다음에 뉴욕 같은 경우는, 그리고 텍사스는 뭐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인 약 9,000명 이상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32개 주가 수요일 8월 26일 기준으로 승인을 받았고, 하지만 약 500만 명이 미승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주정부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정부가 신청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신규는 300불, 주정부가 100불, 또 경우에 따라서 또 400불이 될 수도 있고 총 300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역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을 혼란만 주고 불안만 가중시킵니다. 예, 이번에 에너지 뉴스입니다. 허리케인과 가솔린 수요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가솔린 수요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추상을 보면 미국은 변동이 없고요. 캐나다는 7월 2달 만에 2개가 하락을 했고, 세계적으로 보면 38개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게 대중국 사우디 수출 감소, 반면 미국은 원유 수출이 증가됐습니다. 주요 메이저의 동향을 보면 사우디 아람코가 요즘 PR을 되게 많이 하는데 2주 전에는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1주 전에는 중국 정유 합작을 대폭 감소한다고 했죠. 연기하고, 이번 주는 배당금 750억 불을 유지하기 위해 또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경영진을 대거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엑산 모빌이나 쉐브란처럼 변화하고 싶다는 포부를 발표했죠. 그러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경영을 할 거다 투자자들한테 말을 한 거고, 또한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조업을 중단했습니다. 엑산 모빌이나 쉐브론이나 기타 회사 토틀, 그러면서 정유 제품과 원유 제품, 정유업과 해상 생산 시설이 이제 조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까요. 일시적인 겁니다. 또 미국 에너지 수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결국은 서플라이 체인에 약간 충격을 줘서 가격을 조금 올리겠다는데 결국은 그러지 못했죠. 또 미국 원유 생산 및 원유 재고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직도 5년 평균치에 비해서 높다. 원유 재고가 미국만 통계로 잡힌 게 5억 배럴 정도 있다. 그리고 제트유 수요의 급감, 국제 노선이 지금 제대로 국제 여행이 지금 정상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제트유의 수요가 회복이 늦을 거고, 또한 미국 국내 여행자 수도 굉장히 감소를 했기 때문에 약 70% 이상 감소했죠. 그래서 암울한 상황입니다. 또한 오펙 플러스 노력으로 유가가 약 40불 정도에 안착이 됐는데 이게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 정도고, 태풍으로 인해서도 이 정도고, 그리고 산유국들의 재정난으로 인해서 달러 약세도 도움이 안 되고, 감산도 도움이 안 되고, 재정도는 계속 약화되고 있고요. 악화죠.
약화보다는 악화가 낫겠네요. 그런 상황에서 채무만 늘어나는 상황. 누가 먼저 손 드는 하죠. 손 들고 나오느냐. 치킨 게임입니다. 아직 치킨 게임은 진행 중이고요. 현재 수요 대비 공급 과잉 및 미국 경제 회복의 회의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신뢰감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원유 선물 가격 5월 이후 40불대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고요. 하락 또는 보합세가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멕시코만 조업 중단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크게 상승할 거로 예상을 했지만 약 40대 초반 1불, 2불 정도의 차이였습니다. 42불에 43불로 갇혀 있었고요. 또한 허리케인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 기조로 계속 연결이 될지는 굉장히 회의감이 듭니다. 시추 시설 감소 증가 보합, 유가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시하고 있다는 거죠. 캐나다 7월 이후 상승폭이 꺾였고요. 미국은 변동 없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도 감소 추세입니다. 또 원유 공급 과잉과 원유 수요 감소는 여러 가지가 변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재정 악화 그로 인해서 감산 불발 폐지 그리고 정유 공장들도 이제 그에 따라서 수급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요는 감소하고 실수요가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고 하지만 남아나는 오일을 시장으로 밀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 고용 시장 악화, 소비 수요 감소가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잃어버릴 10년이 될 수 있는 상황. 고용 부양책 굉장히 중요하지만 너무 남발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재정 악화로 되니까. 정치적인 리더십 부족, 공화당과 민주당의 금액과 그 집행 우선순위가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또 이번엔 2020년 선거가 꼈기 때문에 11월이죠. 약 2달 남았습니다. 트럼프의 표정을 보아도 막상 막하가 될 것 같은 상황이고요. 불확실성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트럼프가 욕을 지금 많이 먹고 있지만 의외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탈하는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선거가 끝나 뒤에 누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객관적으로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7월에서 8월까지 굉장히 장이 지루하게 진행이 됐는데 9월 5일 레이버데이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트레일러나 이제 거래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이제 여름철 휴가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9월은 7, 8월과는 약간 좀 다른 약간 조금 다이나믹한 그리고 약간 지루하지 않은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선물 거래를 하신 분들이나 그에 관련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8월, 7, 8월 동안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9월 달에는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유익하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후원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